기독교인으로서 네. 혼외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자식한테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태어나기도 전에 상처를 좀 입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이슈가 된 분도 있고. 네네. 안녕하세요, 김민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이만큼 쌓여가지고 다들 눈길에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볼 분은 시인이십니다. 게다가 크리스천이신데 한번 매콤한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차차. 그쵸. 가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4살이고 이름은 서동휘라고 합니다. 브런치에서 시를 쓰고 있고 아직은 무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인터뷰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일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마케터를 잠깐 했었고 언론 홍보 인턴을 조금 했었고 네. 작은 언론사에서 기자 조금 했다가 네. 좀 부끄럽긴 한데 쫓겨났다는. 기자 일도 하셨구나. 네. 언론사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시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신 건가요? 사실 이게 되게 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쵸. 네. 가끔 가다가 네네. 취미 삼아서 쓸 때도 있었고 그 POD라고 해가지고 독립출판으로 조금 냈고 정식 출간에 도전은 하는데 좀 쉽진 않네요. 정말 저도 시 쪽은 아예 진짜 무지한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나 이제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나 이제 시를 써보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는 제가 접할 기회가 아예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강연에서 네. 어릴 적 잊고 있었던 꿈이 있나요? 라는 물음을 들었을 때 나 그래도 어렸을 때 좀 시를 쓰고 싶었고 좀 살다 보니까 좀 잊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조금 늦기 전에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내게 됐어요. 잊혔던 꿈을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시인을 시작하신 거구나. 네. 그러면 시인으로서 네. 사실상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수입원이 어떻게 되나요? 수입원은 뭐 엔잡이나 이런 거 뛰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잘 나가시는 분들 중에는 강연 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여러 네. 가지 뭐 방법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런 되게 재밌는 시들 되게 많았잖아요. 네. 요건 좀 뭐라 그럴까? 그 간장게장? 네. 혹시 그 시도 들어보셨나요? 간장게장 시 들어봤어요. 네. 책하고 이제 네. 시로서 버는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시도 어떻게 보면 시를 내서 인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인세가 들어오려면 좀 판매가 돼야 되고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 아무래도 판매가 잘 되긴 하는데 네. 인세가 계좌에 정산이 돼요. 저는 지금 다른 전자책이 하나 있고 네. 그게 3달에 한 번 정도 정산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금액은 사실 유명하지가 않아서 네. 그냥 만 단위 정도? 만인데 좀 그리고 기자 일을 하셨으니까 예. 저도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헤드라인 쓰는 게 네. 혹시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헤드라인의 꿀팁보다는 네네. 좀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제목이 일단 너무 길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목이 너무 길면은 이거는 빼고 이거는 제목을 쓸 때 예.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되게 이제 제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좀 임팩트를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간 그걸로. 임팩트를 주는 방법은 네.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좀 숫자가 있으면 좀 강조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홀수를 좋아하더라고요. 좋은 꿀팁이네요. 저도 배워갑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고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갖는 흔한 오해들 같은 게 있나요, 혹시?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시가 좀 유명한 분들이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단지 출간하는데 조금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유병재 씨나 양세형 님도 시집을 내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의 사람들도 시를 내는 것처럼 꼭 유명한 시인이 아니어도 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시집을 내셨구나. 네.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네.
시인의 네.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어떤 루틴을 갖고 있나요? 일단 저는 좀 7시 반쯤에 아침에 항상 깨고 네. 시를 쓸 때 좀 규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루틴 같은 게 있다면 아무리 못해도 3일에 하나는 쓰자? 약간 이 생각하에서 좀 쓰고 있고 네. 제가 크리스찬이기도 하다 보니까 일요일에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시인이 방구석에서 막 엄청 시만 쓰면 솔직히 말하면 좀 사회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혼자 써야 되다 보니까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고 네. 약간 우울감이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네. 아, 그리고 보니까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네. 크리스천이 생각을 했을 때 네. 혹시 이단이라고 칭하는 거는 무엇을? 이단이라고 칭하는 것은 좀 이단들은 특징이 네. 본질 기독교나 개신교의 본질을 말하는 듯하면서 막상 들어가면 교주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론을 좀 전하고 있으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을 뭐 숭배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가 있잖아요. 네. 기독교인으로서 네.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이비가 네네. 되게 일단은 접근을 해서 한번 들어가면 네.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접근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 네네. 사이비랑 일반 종교랑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유혹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되게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사실. 사실 기독교도 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예, 이건 예.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이제 종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기독교인으로서 혹시 뭐 종교를 갖는 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까지 좀 포함한다고 치면 네네. 의존할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좀 종교를 찾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 의존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더 이상 의존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지박약인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다? 이박약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의지할 것을 좀 찾고 싶어서 종교를 찾는 경우가 많다? 네. 가끔 길을 가다가 이런 네.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눈이 선하세요. 그래서 다가와가지고 네. 이제 종교를 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선하다고 막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이단들이 자주 하는 특성 중에 하나고 네네. 선하다고 할 때 따라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맞받아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일 경우가 굉장히 크다. 네, 길을 가다가 이것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네.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네.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위 말하는 불신지옥 예수 천국 네네. 그런 거 말씀하신 거. 담고 있는 뜻 자체가 네.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시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전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뭐 이런 거 들으면 무섭게 들린다 이 생각이 먼저 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까지 전도를 하는 게 맞을까? 근데 되게 강요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권유보다 강요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 또한 이제 강요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기독교인으로서 네. 혼외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이슈가 된 분도 있고 네네. 저는 혼외자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식한테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태어나기도 전에 상처를 좀 입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생각은 하진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냥 이건 가정입니다. 네. 이제 좀비 사태가 네. 벌어졌어요. 네. 근데 내가 진짜 도망을 가야 돼. 네. 진짜 도망가고 있는데 네. 어느 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가게에 들어가서 빨리 숨어야 돼서 그 두 가지 창고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가 마침 피자 나라 치킨 공주네. 진짜 치킨. 근데 피자 창고에 들어가실래요? 아니면은 치킨 창고에 들어가실래요? 거기를 들어가면 한 달 동안 무조건 그것만 먹어야 아, 돼. 무조건 피자나 치킨 중에요? 네네. 저는 치킨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치킨 창고에 들어가겠다? 예.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보면 피자는 좀 밀가루다 보니까 좀 많이 먹다 보면 좀 소위 말하는 물리지 않을까. 그래도 영양소적으로는 좀 조금이나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서동희님이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제가 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사실 우울증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우울증이 있긴 한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좀 우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를 좀 하면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 증세를 조금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우울감이 좀 나아지려면 네, 감사함을 느껴라.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네, 참 좋은 말이 네. 참 좋은 말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